저는 오늘 이제 파마렉스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할 건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너무 작지 않아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래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잠깐만 제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말귀를 알아먹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고, 밑에 거는 제가 퍼머넥스 뉴스키를 만나기 전에 늘 해왔던 생각이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말귀를 알아먹을 때부터 항상 우리 딸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어머니가 태몽을 너무 좋게 꿔가지고 부자가 될 것 같았고, 혹시라도 먼저 얘기하면 그게 이제 달아날까봐 아직까지 말을 못 하시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이 말로 저를 응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항상 하고 싶은 건 다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들 하는 건 다 해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망설일 때 어머니의 그런 도움 때문에 뭐 하지 못해서 후회를 남긴 적은 별로 없게 잘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뼈,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피부가 나온 데는 다 꿰맬 정도로 엄청난 큰 사고가 나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게 너무 보기 힘들어서 부모님의 노후는 내가 준비할 거라는 생각으로 좀 일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 앞에 승마장이 있었는데 주변에 그 말을 타고 다니는 아저씨가 제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저씨를 보면서 나도 말을 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힘으로 말을 탈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승마장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진짜 부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분들은 독일에 이제 뭐 말을 사러 가고 각자 말을 실어 다니는 그런 차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과 이제 제가 술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가게 됐는데 합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당연히 악기 하나 정도는 뭐 칠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뭐 할래 물어보시는데, 그런 신세계에 제가 너무 놀랐었고, 제 또래 여자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자기 말이 있는 걸 보고 제가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또 이렇게 부자에 대한 열망을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부자가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일 해도 이렇게 시원찮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조금 아까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계속 저축을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피곤한지도 몰랐었어요. 이게 저축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저축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열심히 사는 게 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5,500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부동산 아주머니가 2천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집값이 오를 거라고 꼭 사라고 3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 주변에 부동산을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왜 주변에 5명이 평균의 나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해운대 신도시에 있는 주공 3차였거든요. 그 아파트가 SK뷰로 이름이 바뀌면서 3억 2천까지 오르는 걸 보고 지금도 아깝겠죠. 그래서 저는 기회를 알아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고, 또 나를 멘토를 해줄 사람, 그리고 뭘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뭘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어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진 사장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이제 싸이월드에서 푼 건데, 제가 이제 조선버이치가 보이는 마린시티에 신혼집을 차리고 벤츠를 타고, 또 유학에 벤츠를 가죠. 근데 스토키를 가지고 뭐 쇼핑을 다니고 하는데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좋아 보이는 것 말고 진짜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5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을 벌어도 내한테 투자를 못하고 항상 우선순위에 어머니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거 보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고 이렇게 계속 필요함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도 계속 누군가에게 물어봤겠죠. 뭐라면 먹고 살 수가 있냐고. 그럴 때 이제 제가 뉴스킨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러면 뉴스킨을 한번 해봐라. 상속이 되는 일이란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고 저는 무조건 해야겠다는 마음 먹고 이제 데모를 받으러 갑니다. 근데 이 정도 제품이면 안 할 이유가 없겠구나. 전달해도 욕먹을 일이 없겠구나. 사람들이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알면 다 쓰지 위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로 동아줄이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강의장에서 저는 이 사진을 한 장을 찍어 왔었는데 5만 가지 직업 중에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라고 하는 이유가 왼쪽은 시간을 벌어서 돈을 벌고 오른쪽은 시스템이라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라고 했었고 저는 제가 자영업자인지 알았는데 저희 남편은 사업가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하고 사업가가 굉장히 헷갈렸던 거예요. 저희 남편은 직원이 50명 정도 데리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그래서 당연히 사업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사업가라 하면 직원이 500명 정도 있고 내가 몇 년씩 떠나 있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동네 미용실 있잖아요. 그거는 자영업인 거고 이가자나 박승철처럼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인 거고 내가 병원의 동네에서 원장인데 의사도 나 혼자 있었는데 내가 문 닫으면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자영업인 거고 자생한방병원처럼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비즈니스인 거고 백다방의 점주는 커피를 파는 점주는 자영업자인 거고 백종원과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백종원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뉴스킨 안에서도 내가 자영업자처럼 장사도 할 수 있고 팀을 이뤄서 시스템 만드는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저는 사실은 이거를 내가 팔로 다니는 것보다 팔려 나가는 게 더 많다는 거를 사업을 하지 않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체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상속이라는 걸 된다고 큰 비전을 가지고 뉴스킨에 입문을 했는데 사실 그냥 밥이 보약이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가 자라면서 병원을 2번 갔어요. 아기 낳을 때 2번 가고 병원을 거의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음식 먹고 하면은 뭐 이렇게 잘 자라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이가 한 6살 때까지 그냥 이렇게 자연에서 얻은 그대로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간을 안 하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였던 것 같아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유기농 음식에다가 무항생제 고기에다가 뭐 계속 좋은 걸 먹였는데 얘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콧물이 나서 병원을 데려갔었고 병원에 가서 감기가 계속 안 떨어지고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근데 원장님 얘가 설사를 해요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이 항생제를 먹으면 그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원장님이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원장님이 주시는 약을 계속 먹었는데 얘가 설사가 너무 심하면 이제 지사제를 주니까 지사제를 먹이고 또 변비가 너무 심하면 또 변비약을 먹이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애가 변비가 심해지니까 변을 안 보는 거예요. 참다 하니까는 그게 너무 심해져서 결국에는 치질이 나왔다 들어가고 대변 볼 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파마넥스가 귀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중이염 폐렴을 계속 이렇게 알았는데 제가 나중에 안 건데 애들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거의 폐렴으로 나온대요. 그 이유가 숨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큰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폐렴이다 하고 입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보면 아래쪽에 3번째가 우리 아이예요. 그런데 하염없이 긁었어요. 코 긁고 얼굴 긁고 또 등걸 긁다가 또 앞으로 오고
동영상 짧은 거니까 한번 틀어볼게요. 근데 애가 이렇게 아프면 애도 힘들지만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엄마 성격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안쓰러워서 안 긁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긁고 있으니까 어느 날부턴가 긁지 말랐잖아 하면서 이렇게 때리게 되더라고요. 손을 탁탁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에 있는 내용인데 딱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애가 콧물이 나니까 불안하고 병원에 갔고 열이 나면 병원에서 해주는 거는 해열제밖에 안 되는데 계속해서 해열제 이제 병원에 있어야지 안심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입원을 해서 항시 상시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지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라든지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얘가 몸이 저기지경이 될 때까지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만나다 보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은데 불안해서 병원을 못 가겠다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보험을 일단 들어놓고 한 3, 4개월 있다가 종합검진 받겠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보험에서 이렇게 혜택이 되니까 수술을 쉽게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어깨 수술이라든지 무릎 수술이라든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불필요한 검사 시술 약을 먹다 보니까 심각한 후유증에 굉장히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이제 몸이 이래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딥스를 먹이고 나서 딥스리가 흡수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애가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뒤집어지기 전의 사진이고 너무너무 많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때는 마음이 아파서 사진을 못 남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진 사장님이랑 엄마랑 이제 잡는다고 약을 지어다가 막 먹이려고 하고 바르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파마니스트에서 교육받은 거를 믿었고 아이가 금방 나아질 걸 생각을 했고 그동안 먹은 약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다 배설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더니 한 이틀 정도만 조금 잠자는데 힘들었었고 이틀 지나니까 이렇게 딱지가 않더니 깨끗하게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알러지가 없어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둘째 아이들도 보면 이게 애가 옆에서 재우고 있으면 뜨끈뜨끈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근데 애가 상당히 열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 측정을 해보니까 39.4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깨워서 해열제를 먹이고 싶었는데 그게 자연 치유 과정이고 기다리라는 그런 말이 진짜 들었음에도 굉장히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침까지 있었는데 다행히도 애가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지 눈이 띵띵 부었잖아요. 근데 지스를 연달아 3개 정도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5시 39분이었고 내가 지스리 먹고 났을 때가 5시 41분이고 39도였는데 거짓말처럼 열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래서 한 2시간도 되기 전에 애가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이렇게 노는 걸 보고 진짜로 이때부터 애가 진짜로 면역이 굉장히 튼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파서 저를 고생시키거나 고생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열제를 굉장히 많이 먹이잖아요. 근데 일부 의사들은 해열제가 열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엄마의 걱정을 다운시켜주는 그런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오늘부터 지금부터 파마넥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파마넥스는 이제 제약과 차세대에 합쳐진 합성으로서 부작용 없는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먹어도 안전한 다음 세대의 건강을 책임질 과학적 기준이라는 신념을 나타내는 파마넥스의 이름이에요. 파마넥스는 이렇게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 2분이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중국에 좋은 약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좋은 약초들과 최신의 의학 기술을 접목시켜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자 했던 두 박사님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조셉창 박사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지랑 만들 때 진두지휘했던 과학자라서 많이들 아실 거고 마이클 창 박사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마이클 창 박사님은
머크사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약회사에서 이사직을 역임하셨고 제약업계에 20년 이상 종사하셨고 신약 개발을 위한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셨고 35개 이상의 특허 보유 및 여러 논문에 60편 이상의 연구 발표를 했는데 밑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건의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3건의 신약 등록을 선곡적으로 완료했다고. 근데 신약을 만들어낸다는 게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해요. 신약을 하나 만드는데 7년, 짧게는 7년, 길게는 20년 정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연구해서 신약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 특허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20년 동안 연구했던 그런 연구비를 그 한 해에 다 수거가 된대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생기고 신약을 몇 건이나 이렇게 완료를 했을까요? 저도 놀랐는데 딱 한 건이래요. 우리나라에서 신약을 개발한 게 작년에 SK바이오팜이라는 곳에서 뇌전증 약을 우리나라 최초로 신약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작년에 FDA에 승인이 됐었고 그렇다면 이게 3건의 신약을 뒤에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그리고 5만여 중에 식물 샘플을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하셨는데 그 5만여 종의 식물 샘플을 약처럼 쓸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파마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되나? 파마레스는 이제 약과 같은 이제 처음에 제약회사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약과 같은 공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6가지 약과 같은 공정을 만드는데 이제 원료 선정 우리가 각 나라마다 이렇게 뭐 각 나라마다 뭐라 해야 되노? 좋은 약초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 문헌 중에서 염증에 녹차가 가장 좋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문헌을 보게 되면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녹차를 원료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료 수급이 이제 녹차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가장 먼저 보성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보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녹차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녹차는 중국에 있는 절강성에 있는 녹차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회사도 다 타회사에서 보면 우리 회사도 우리 농장이 있어. 그래서 안전해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우리 집에 녹차 심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심어서 좋은 거하고 최적의 환경에서 만들어져서 좋은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원료 수급이 어디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규격화는 녹차에 카페인은 빼고 우리가 카테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생리화학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하고 필요한 성분만 이렇게 뽑아내는 거를 규격화를 하고 표준화는 우리가 한약이 정말 좋잖아요. 이제 예전부터 뭐 이렇게 정말 좋았었고 동의보감이라든지 그런데 이 한약이 의학계에서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서 만든 한약이랑 부산에서 만든 한약이랑 유효 성분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동양의 의학이 그렇게 서양 의학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이렇게 표준화 시킨 게 한약이에요. 어디에서나 먹든지 똑같은 이렇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표준화 시킨 거고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맞다. 표준화에서 이제 우리가 한약을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말 안전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마넥스는 굉장히 신중하게 또 하고 있는데 GCMS라는 기체 색층 질량 불량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미생물이라든지 독극물이라든지 중금속 등을 유해 성분을 530억 분의 1까지 걸러낸다고 해요. 그러면 530억이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가 지구가 60억 인구잖아요. 그러면 지구 한 9개 살짝 부족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깐깐하게 걸러내고 이제 우리 제품 중에서 키즈 홍삼이 있잖아요. 식약청에서는 28종만 검사를 하는데 굳이 자체적으로 250여 가지 안정성 검사를 해요. 굉장히 깐깐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제품은 임상 실험을 해서 과학적으로 기능이 입증됐을 때만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임상 실험이 다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의 사인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최종적으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파마네스가 처음 출발했을 때 과학자들이에요. 연구진이 75명, 그리고 비상임 과학자들이 150명,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222명. 근데 밑에 그 단체 사진 밑에 보면 칼 주라시 박사님 보이시죠? 이분이 과학자문위원회 회장이신데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세요. 영국의 썬데이 타임즈에서 지난 1000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30명을 뽑았는데 그 안에 칼 주라시 박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시면 단테, 갈릴레오 갈릴리, 파스테르, 토마스 에디슨, 또 아인슈타인, 나폴레옹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나란히 계시는 거예요. 엄청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여성들에게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정말 형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임신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여성들에게 자유를 준 경구용 피임약을 최초로 만들으셨고 항히스타민의 개발자예요. 그리고 파마네스의 과학자문위원회고 유일한 생존자였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기관에서 투자를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마넥스에는 이렇게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페커 박사라고 해서 항산화제의 아버지, 아까 방금 설명했던 그 칼 주라시 박사님은 피임약의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한테나 아버지를 갖다 붙이진 않잖아요. 이분은 최초로 항산화제를 연구했던 분이시고, 세 번째 보시면 또 이제 우리가 은행잎 추출물이 좋다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혈액순환에. 그런데 은행잎 추출물에서 최초로 약효에 있는 그 성분을 분리해낸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우리가 이제 대체의학, 이게 파마니스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의약품 효능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의 건강보조식품들이 국내 시장에 쏟아진다. 파마니스 제품 중 콜레스틴, 코디맥스, 바이오진코, 티그린, 바이오세인트존스 등은 건강보조식품 중에 유일하게 PDR에 등재되어 있는 의사들의 처방 전에 활용하고 있다. 의사들이 엄청난 약이 많기 때문에 그 약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방할 때 참고를 하는 처방 참고서적인데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유일하게 파마네스만이 PDR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파마네스의 제품은 비록 식품이지만 임상시험 등 거친 등 효능이 의약품과 같거나 안정성이 확보돼 국내 의학시장 판매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가 밑에는 이렇게 화면이 가려져서 잘 안 보이거든요. 보면 이게 우리가 경쟁사가 경쟁사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병원이고 제약회사라는 그런 거를 이제 신문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옆에 보시면 이 콜레스틴 때문에 우리 회사가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콜레스틴 안에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이 고지혈증 약과 같은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FDA에서 이를 제재하고 콜레스틴을 의약품을 규정해서 식품을 못 팔게 하려고 했었는데 파마네스가 그게
천연에서 얻어진 거라는 거를 증명해냈고 이제 파마닉스에 손을 들어줬었는데 다시 FDA에서 항소를 해서 모호한 그 판결이 났죠. 건강기능식품인데 약효가 뛰어나서 약과 같다고 약효 등으로 볼 때 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FDA에 손을 들어줬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로 이제 졌지만도 이것 때문에 파마닉스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었어요. 의약품과 같다고 이제 CNN에서 이렇게 이거 판결 내용을 이제 내보내서 전 세계에 유명해진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는 이유가 옛날에는 미네랄 사이클이 잘 돌아갔어요. 퇴비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지었기 때문에 미네랄 사이클이 잘 돌아갔었는데 지금은 화학 비료라든지 농약 이런 것 때문에 토양이 계속 산성화되고 또 어때요? 토양이 산성화되고 옛날처럼 땅이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또 1년 내내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옛날만큼 과일과 야채들이 크기는 커지고 예뻐졌지만 옛날만큼 내용물이 뭐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없다는 거. 옆에 보면 육류의 철분도 50%가 감소되었고 칼슘 마그네슘이라든지 브로콜리의 칼슘이라든지 양파의 비타민은 A는 100%가 감소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영양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지연되겠죠.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각자 비타민이 몸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부터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푸석하고 얼굴이 뭐 이렇게 칙칙하고 손톱이 부러지고 하는 것들은 생명에게는 큰 지장이 없지만 봤을 때 건강한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60쪽의 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생겨나고 없어지는 과정 중에 사망할 때는 40쪽의 세포까지밖에 남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런 영양소가 계속 부족하게 되면 노화의 징후들이 빨리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파마네스를 이제 알아보러 왔을 때 그냥 이 사진 하나 보고 그냥 이제 더 안 알아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혹시 이분 아시나요? 이분은 박영석 대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산악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꿈꾸는 거래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이제 그보다 좀 낮은 탐험가 그랜드 슬램 같은 경우에는 지구 3극점, 남극, 북극, 에베레스트산 그리고 세계 7대륙 뭐 이런 것들을 달성한 분들에게 주는 건데 현재까지 27분밖에 달성을 안 했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히말라야 8,000m를 14등자를 하게 되면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다고 해요. 근데 실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히말라야에서 실종이 되셨거든요. 근데 SBS에서 이제 남극 탐험에서 보시면 이제 그 박영석 대장님이 개인 소지품을 꺼내 놓는데 파마넥스가 사업자만큼이나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다니실 텐데 파마닉스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걸 보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밑에 보면 라이프팩 봉지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생명 주머니. 저는 이제 이 라이프팩도 진짜 좋아하는데요. 라이프팩 챌린지를 한 적이 있어요. 라이프팩이 각기 다른 영양 결핍이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도 잘 보충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확신이 있어서 파마넥스에서 다른 건강식품 회사에게 도전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이 도전장을 받았었는데 어느 회사도 이게 파마넥스를 필적할 만한 회사를 만나지를 못했대요. 많은 회사에서 이거를 했었고 보시면 12가지 이렇게
이제 체크 항목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우수한 천연의 성분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라, 핵심 영양소를 최적의 양으로 제공하라, 뭐 이러한 것들이 영양제를 먹었을 때 종합 비타민 먹었을 때 누구나 기대하는 바지 그렇게 과한 게 아닌데 보면은 이 12가지 기준에 이렇게 다 부합하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파마네스는 12가지를 만족을 시켰고 보시면 우리가 많이 아는 브랜드들도 있는데 그 브랜드들도 5개, 4가지밖에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대단한 라이프팩이 좋은데 유스스펜이 나오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유스스펜을 오는데 어떤 기분이 들었었냐면 작년도 미스코리아 진도 너무 예뻐. 근데 올해 미스코리아 진도 너무 예뻐. 근데 둘 다 너무 예쁜데 작년 미스코리아 진이 요번 연도 미스코리아 진한테 이렇게 왕관을 벗어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유스스펜도 너무 먹고 싶은데 파마네스도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에이지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2003년도에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되면서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이전인 1999년도에 이분들은 이제 닥터 모레 박사 부부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암에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녹차 성분이 암에 굉장히 좋다는 거를 알게 되고 전 세계에 있는 이렇게 녹차 성분을 수거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파마레스에 있는 카테킨이 폴리페놀 97%가 있고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파마레스에 이제 연구를 의뢰를 했었고 그리고 계속 연구하는 과정 중에 티그린이 암에 정말로 너무 좋은 효과를 낸다는 걸 기능을 그런 것들을 또 이분들께서 입증을 해주셨고 이분들이 연구하는 과정 중에 세포 표면에 이렇게 돌기를 발견했는데 그 돌기가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생성하고 활성화하는 그 효소를 이분들이 이제 아녹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녹스가 35세부터 이렇게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오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아녹스 이 효소가 많은 사람들은 또래보다 7살까지 더 늙어 보이고 아녹스 효소가 작은 사람들은 또래보다 더 7살 어려 보인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노화 연구가 시작이 되었었고 2009년도에 라이프젠을 인수하게 됐어요. 이 라이프젠 회사는 소식하면 오래 산다는 얘기를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를 최초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회사인데 35년 동안 세계 최고의 유전자 연구기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전자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미, 중앙 정부 국제 과제 수행 연구 기업으로 신뢰할 만한 기업이고 전 세계 노화 유전자의 원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고 200편 이상의 노화 관련 논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밑에 보면 음소거 비디오 중지 보안 참가자 이게 딱 가려져 있어가지고 밑에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함을 계속 느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없애는지 아세요? 그래서 치우면 되는구나.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유전자 발현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진칩을 이제 만들어낸 회사인데 이게 뭐냐면 유전자를 한 개, 두 개씩 보는 게 아니라 25,000개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보신 그림일 거예요. 위쪽에 있는 원숭이들은 일반 먹이, 아래쪽에 있는 원숭이들은 칼로리 제한한 원숭이들인데 보시면 위쪽의 원숭이들은 2살이라 더 어림에도 불구하고 정상 시기를 한 원숭이들은 안면 홍조가 왔고 그리고 멀리 보는 시선도 진짜로 많이 늙으신 분 같잖아요. 그리고 털도 무성하고 위에 있는 먹이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것도 좀 엉성하고 또 이제 골격도 많이 변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래에 있는 칼로리 제한한 원숭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의욕적이고 진짜 젊은 원숭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원숭이들을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76마리를 20년 동안 연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숭이 대상으로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 20년 이상 연구한 결과 칼로리를 제한하면 유전자 패턴이 젊어지고 수명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당뇨, 암, 심혈관 질환, 뇌퇴화 등 노화 질환의 발병을 늦출 수가 있고 그리고 단기간 동안 특정 항산화 식물 영양소를 혼합해서 투여하게 되면은 장기간 칼로리 섭취를 제한했을 때와 비슷한 유전자 형태를 만들 수 있대요. 저 원숭이들처럼 이제 특정 영양소를 먹게 되면 원숭이가 20년 동안 칼로리를 제한한 것 같은 유전자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구 개발로 에지락이 탄생을 했는데 제가 사업을 좀 오래 했는데 지금도 에지락을 얘기하면 상대도 웃고 저도 웃어요. 그런 게 어딨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게 이제 개발돼서 이제 제품이 완료가 돼서 우리가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사이언스지는 과학자들이 보는 그냥 학술지잖아요. 여기에 내는 거는 과학자들이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과학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위 여부를 이제 판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 예전에 우리가 황우석 박사님 그거 나왔을 때 그 논란이 되어가지고 이제 파면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고를 하게 되면 모든 과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살피는데 단 한 건의 플레임도 없이 우리는 이게 에지락 제품을 먹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25,000여 가지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진칩이에요. 네, 이걸로 해서 정말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례를 연구한 결과 젊은 유전자의 앱은 왼쪽에 거고 나이를 먹게 되면 오른쪽으로 변하는데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젊었을 때 유전자랑 거의 일치한 유전자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92%까지 젊었을 때 상태로 이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 에지락 기술은 2026년까지 원천 기술로 보호돼서 우리 뉴스킨 파마니스밖에 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라이프젠이 이제 우리가 언제냐 2011년에 인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에지락을 이제 만들어내게 됐죠. 그래서 노화 지도에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의 노화 지대와 그리고 유스킨의 배합 기술 그리고 5만여 종의 식물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파마넥스의 그런 연구의 합작물로 에이지락이 만들어지게 된 게죠.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그 안에 다른 제품도 나왔었지만 2014년도에 이렇게 살이 안 찌는 재질로 바꿀 수 있는 TR9T가 출시하게 됩니다. 보면 이건 TR9T가 출시하기 전에 라이프젠 연구소에 이제 제이미 바거 박사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인데 유전자 이용한 노화 비만 연구를 선도한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는 유전자가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우리는 그거를 유스진 클러스터라고 이제 앞자를 따서 YGC라고 하는데 젊은 유전자 분단이라고 명명하고 비만할수록 YGC가 잘 활동을 하지 않고 정상 체중일수록 YGC가 활발히 발현한다는 거 그 내용이 여기 실려 있고요. PR9D 같은 경우에는 건강 정상 체중을 유지해주면서 YGC를 활성화하도록 리셋시켜주는 그런 제품인데 지금까지가 아니죠. 2014년부터 2018년 1월까지 58,743명이 참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잠실 야구장을 3번 채울 수 있는 근데 이게 챌린지 기준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했던 그런 회원분들은 다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201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참여자의 89%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고 10명 중에 6명이 이렇게 수상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는 대단한 제품이죠. 저도 이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온 것 같아요. 파마넥스 뉴스킨을 만나서. 제가 보면 피부가 굉장히 잘 처져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게 해놓고 나서 이제 막 머리도 다 빠졌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뭐 인디안주름, 팔자주름, 입가주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렇게 많이 이제 업이 되었었고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살이 찐지를 별로 모르거든요. 그냥 배하고 엉덩이 쪽으로만 살이 찌기 때문에 잘 가리고 다녔는데 이게 티알라인 T로 이렇게 몸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됐던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년 전에 이제 공기사항에 그로비브를 인수했다고 떴잖아요. 회사에서 이제 최고의 원료를 얻으려고 하니까 항상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척박해지면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원료 수급의 어려움이. 그래서 그걸 진작부터 이제 고민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수급이 가능할까도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도 환경 때문에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더라도 이게 밖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라든지 공기 중에 있는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는 공정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로비브를 인수하게 됐는데, 그로비브는 4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자동 시스템이에요. 씨앗을 뿌리고 이제 씨앗을 뿌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거. 그로비브 같은 경우에는 각 식물의 단계에서 식물이 성장하는 환경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뭐 씨앗이나 새싹 열매에 이르기까지 빛, 온도, 양분, 물을 조정해서 각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식물이 필요로 할 때 정확하게 공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에게 매일 최고의 햇빛을 제공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중금속과 독소로부터 안전한 이런 원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게 그로팝이라고 해서 이제 수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 일반 농장이 5%의 물 정도만 사용하게 되면 가능한 거고, 농약이라든지 제초제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21평 정도의 공간에서 12만 평의 수확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는 원료 수급비라든지 운송비가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에 나오는 파마레스 제품들은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우리가 만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0년도에 에이지락 제품군에 대해서 100억 달러를 달성을 하게 됐죠. 그런데 업계에서는 1000억을 달성하게 되면 메가 브랜드라고 해서 이제 안정성이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데, 우리 돈으로 12조 원인 거죠. 그래서 1000억을 달성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뉴비트. 지난 2020년 라이브에서 우리 조지훈 부사장님께서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웰빙 헬스케어에서도 넘버원이 되겠다고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 피트니스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7년부터 40% 성장을 했고 2023년까지 3천억 원의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혼자 하는 운동은 조금 심심하잖아요. 근데 각자에서 집에서 하는데 그렇게 함께 탈 수 있는 뉴비트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 매니지먼트의 플랫폼이 될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홈 트레이닝이라든지 온라인 피트니스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가운데 뉴비트와 함께 체중 조절 식품인 TR9T 그리고 TR9가 이렇게 세 가지가 시너지가 되게 되면은 조지훈 대표 이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넘버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걸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킨은 뭐라 해야 될까? 굉장히 착한 회사예요. 근데 뉴스킨에서는 연구 개발비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좋은 제품, 원리원인 제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혁신적인 제품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광고 선전비는 아끼고 연구 투자비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보시면 주요 명품업체 광고 선전비 및 기부금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뉴스킨은 진짜 광고 선전비는 없는데 굉장히 많은 기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보시면 굉장히 많이 아시는 브랜드잖아요. 제냐, 시세이도, 롤렉스, 디올, 펜디, 불가리아, 뭐 보테가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아는 기업들인데, 저는 이게 광고비가 17억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175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기부는 전혀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우리가 2020년도에 소비자가 뽑은 참 좋은 브랜드 대상에 직접 판매 부분에 뉴스킨 코리아가 이제 됐는데, 이게 그냥 작년에만 생긴 게 아니에요. 몇 년째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기업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회사에서 계속해서 이제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뉴스킨은 계속 좋은 원료를 찾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걱정을 일찍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50년에는 바다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지는 해가 될 거라 하고, 20억 년 이상의 사람들이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세계의 숲의 80%가 이미 파괴되었다고 해요.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지구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에 책임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뉴스킨은 진작부터 실천을 하고 있었는데,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고 포장을 줄이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폐기물 30%를 줄였다고 해요.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2015년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에너지를 절감하고 하는 그런 거를 애쓰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었고, 재료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농업의 최신 혁신 기술을 탐구하면서 이제 그로비브를 인수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제로 시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회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회사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선점의 기회에 대해서 언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선점의 기회가 있다는 거는 결국엔 나중에는 돈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같이 성공하자고 데려간 사람은 돈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고, 내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회사가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거를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회사를 알아볼 때는 정말 신뢰할 만한 기업인지도 충분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시대가 원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회사인지, 발전 가능성 있는 회사인지 알아보시고, 평생 몸담아도 될 만큼 안전한 회사인지 충분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뉴스킨 외에 이제 1965년 이후에 창업된 네트워크 회사가 6만 개가 된대요.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3,000개, 직접 판매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은 1,057개,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매출 10억 달러 달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는 단 9개, 그리고 뉴욕 증시 상장 기업은 단 4개. 그런데 이 가운데도 뉴스킨이 출발할 때부터 세계 최고의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어요. 이미 전 세계 최고의 보상을 받는다고 인정을 해주셨고, 보시면 이거는 세계 최고의 경제 매거진 포브스지에서 나온 기사인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하며 즉각적이고 확실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면서 최고의 프리랜서 보상 모델로 뉴스킨을 언급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하고 즉각적으로 보상이 주어진다면 진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진짜로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 하면 진짜로 뉴스킨을 제대로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일 것 같은데, 우리의 사명은 훌륭한 사업기에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와,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놨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걸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만나게 된 거에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아, 맞다. 저를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음, 남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던 사람이에요. 한 두세 명 있으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많이 부족했던 사람인데 또 이 안에서 계속 배우고 성장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뉴스키를 하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제 인생에서 제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항상 우선순위에 가족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아이들이 있었는데 제가 뉴스킨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면서 이제는 제 자신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보살피다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삶, 자기의 꿈을 잠시 잊고 계셨다라면은 뉴스킨 파마넥스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파마넥스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